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루살렘 보건청의 한 의료행정간부가 생방송 중에 눈물을 터뜨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녀는 최근 한국에서 겪은 일을 전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 도중 직접 밝혔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의 SNS와 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티즌들은 경악했고, 심지어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탈리아 라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30년간 예루살렘 보건행정 간부로 일해온 사람이죠. 그날 저는 이스라엘 공영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앉아 있었어요. 주제는 이민 2세대의 정체성 위기였습니다.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저는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도 다른 패널들도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자신도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한국에 간 건 단순했습니다. 아들 요나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거든요. 혼혈 아이는 어느 민족의 역사도 제대로 갖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스스로 지우는 거라고 봤죠.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앉아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결혼 소식을 알려온 건 2023년 가을이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교류 연구를 하던 중 지수라는 한국 여성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연애인 줄 알았어요. 젊은 남자가 외국에서 경험 삼아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후 요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1살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 없던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말하다니요. 상대방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스라엘 내 혼혈 결혼 비율은 점점 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즉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종교 갈등.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이 가장 걱정됐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혼혈 가정 아이들 중에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상대방 나라에서도 외국인 취급받는 거죠.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요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수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몇 달간 설득과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요나에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인 여성과 만나라고 했어요. 요나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말했죠. 저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시더라도 지수와 결혼하겠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아들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요나가 우리 가족에서, 우리 민족에서 이탈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 1년 반 동안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절 인사나 생일 축하 문자만 주고받았죠. 저는 언젠가 요나가 현실을 깨닫고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은 작아졌습니다. 요나는 한국에서 행복해 보였거든요.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 요나는 웃고 있었어요. 그게 더 속상했습니다. 2025년 4월의 어느 새벽이었어요. 3시에 울린 전화를 받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수가 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임신 8개월인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부산 출장 중이라는 거였어요. 고속철도로 3시간 거리지만 당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바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혹시 엄마가 와서 지수를 지켜봐 달라는 거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며느리를 위해 14시간 비행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1년 반 동안 쌓인 서먹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 중에 혼자 병원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무엇보다 뱃속의 아이는 제 첫 손자였어요. 30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게 화해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요나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일 수도 있었죠. 복잡한 마음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인천까지는 경유 포함 16시간이 걸렸어요.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어는 전혀 모르고 한국 문화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관찰해보자. 요나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정말로 우리와 다른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공항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다국어 안내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방인이었어요. 택시에서 병원 주소를 보여주며 한국의 첫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모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운전기사도 당연하다는 듯이 갓길로 차를 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응급 상황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시민의식이 있다니요. 서울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지만 생각보다 정돈돼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서울시립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제가 놀란 건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어요. 무보험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접수 과정이 매끄러웠어요. 직원들은 영어로 정확하게 안내해줬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신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체계적인 부분도 있었죠. 의료진 협력 체계, 환자 안전 시스템, 무엇보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시스템은 완벽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지수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생각보다 어린 얼굴에 수척해 보였어요.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찮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마자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순수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지수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도 어색했지만 일단 여기까지 온 이상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후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김수민이 지수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 같았어요. 같은 동네에 산다면서 가족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환자와 개인적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건가요? 저녁 무렵 지수의 친구 3명이 찾아왔어요. 회사 동료들이라고 했어요. 도시락과 과일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어머님께 죄송하다며 자기들이 교대로 돌봐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회사 동료 관계치고는 너무 각별해 보였어요. 게다가 저에 대한 배려까지 하다니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에는 지수가 다니는 교회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까지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유대교도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3일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면을 관찰했어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분석하는 단계였어요. 이런 행동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의무감 때문인지 궁금했어요. 지수가 태어나던 날 저는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수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만류했어요. 우리 집에서 지내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어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제 가족이라며 외국인이 혼자 호텔에 있으면 외롭고 불편할 거라고 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겨우 3일 전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벌써 가족이라니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며칠만 머물기로 했어요. 은평구에 있는 지수 어머니 집은 30평 정도의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특별할 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첫날 아침 현관 앞에 반찬통이 놓여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가져다 놓으신 거래요. 지수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다고 들었다며 김치와 미역국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의아했어요. 점심때는 아래층 할머니가 직접 올라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다니 입맛에 안 맞을 텐데 이거라도 드시라며 나물 반찬을 주셨어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셨어요. 저녁에는 지수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따뜻한 죽과 밑반찬을 가져다 주시면서 몸조리 잘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수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라고 설명했는데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집사님이 끓여주신 미역국을 떠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직접 끓여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요. 저는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탈리아, 당신에게 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피가 섞인 사람들만 가족인가요? 아니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가족일 수 있는 건가요? 3일째 되던 날, 저는 지수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웃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냐고요? 지수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이렇다고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이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이웃도 충분히 챙길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대체 이런 행동의 동기가 뭘까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는 걸까요? 요나가 부산에서 돌아온 건 제가 한국에 온 지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1년 반 만에 만나는 아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이 더 편안해 보였고 말투도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첫날 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서먹함이 있었지만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한국 생활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어요. 언어의 어려움, 문화 차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만족감에 대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은 곳 같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낯선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요나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자신도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족과 타인의 경계가 명확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험을 들려줬어요.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옆자리 할머니가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주신 일,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아저씨가 20분이나 걸어서 길을 안내해 주신 일들을 말했어요. 저는 그런 행동들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라고 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설명했어요. 이틀째 저녁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요나는 오히려 더 풍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지수도 처음엔 유대교 문화를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많이 이해하게 됐다고 했어요. 반대로 자신도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걸 경계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60년 동안 너무 좁은 시각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강한 건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서로 기대는 걸까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경계들이 꼭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평생의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어요.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들이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각에 빠진 건지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김수민 간호사가 지수 집으로 놀러 왔어요. 퇴근 후에 안부를 물으러 온 거였어요. 저는 그때 궁금했던 걸 직접 물어봤어요. 왜 지수에게 그렇게 잘해주냐고 물었어요. 가족도 아니고 특별한 사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했어요. 수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어 단어 하나를 알려줬어요. 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한글로 적어달라고 했어요. 정. 이 한 글자를 보는 순간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수민은 이 감정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남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나 프랑스어, 영어로 번역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이 단어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동네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이 이 한 단어로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의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지수에게도 물어봤어요.
정이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지수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줬어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보면 그냥 도와주고 싶어지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왜 도와주고 싶어지냐고 물으니 이유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간다는 거였어요.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정 때문이었구나. 이 사람들은 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거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감정을 직접 경험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지수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 제가 먼저 등을 쓸어줬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때 제가 먼저 도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정이구나. 계산하지 않고 주는 마음이구나. 받을 걸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기쁨이구나. 60년 동안 제가 놓치고 살았던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마음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새벽 지수가 진통을 시작했어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지만 의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요나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향했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웃들, 교회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온 동네가 한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출산이라고 해도 직계가족 외에는 잘 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친구들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나와서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줬어요. 대기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첫 손자가 태어난 순간이었거든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제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분명 혼혈이지만 부족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 개의 뿌리를 가진 풍부한 아이로 보였어요. 지수가 말했던 대로 이배로 사랑받을 아이 같았어요. 아기 이름은 지호이면서 동시에 요엘이었어요. 한국 이름과 히브리 이름을 모두 가진 거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자연스러웠어요. 하나가 아니라 둘을 가진 게 더 특별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웃분들이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편지까지 써오신 분도 계셨어요. 지호 잘 키우라며 앞으로 자기들이 도울 거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이제 우리 동네 사람이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어요. 그중 한 할머니가 제 손에 작은 이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손자가 이걸 덮고 자면 우리 동네 기운을 받아서 건강하게 클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작은 이불 한 장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저를 받아들이고 있구나.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냥 지호의 할머니로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고집했던 경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나가 말했어요. 엄마가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요. 지수도 저도 모두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요. 한국에서 3주를 보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몇 달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였을까요? 답은 요나와 지수가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호가 아플 때 이웃 할머니가 밤늦게 약을 사다 주신 일, 지수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 때 교회 언니들이 돌아가며 도와준 일들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일시적인 동정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됐어요. 이민 2세대의 정체성 위기라는 주제였는데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패널들이 혼혈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이민자의 어머니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태어났다고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병원에서 낯선 사람들이 제 며느리를 돌봐주는 걸 봤다고요. 아무 데가 없이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요. 그들이 저에게 정이라는 감정을 가르쳐줬다고 말했어요. 피보다 진한 마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안 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번역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정체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밀어냈다고 고백했어요. 제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도요. 하지만 한국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됐다고 말했어요.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요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을 봤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걸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SNS에 제 방송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댓글들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혼혈 가정 부모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정부 관계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다문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제가 한 번의 고백으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목은 가족이 아니어도 가족처럼으로 정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은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 마음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바로 정이었어요. 다음 달에 다시 한국에 갑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가족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